수년간 별들 사이의 공허는 그 비밀을 간직해왔다. 손 닿지 않는 곳, 빛을 넘어선 곳, 이해를 초월한 곳. 그러나 이제 그 침묵이 다시 한번 깨졌다. 우연도 사고도 아닌 의도된 무엇인가, 다가오는 무엇인가에 의해. 혜성이다. 하지만 평범한 혜성이 아니다. 이 녀석은 다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항성간 천체보다도 빠르게. 거대하고 밝고 붉으며 고대적이다. 더 나쁜 것은 우리 태양계의 중심부로 곧장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지상 관측망이 경보를 울렸다. 이건 그저 또 다른 우주 암석이 아니다. 항성간 공간의 장막을 뚫고 우리 영역에 진입한 역사상 세 번째 천체다. 그리고 이 물체가 지닌 데이터, 형태, 구성, 불가능해 보이는 궤적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물체가 우주에 대해 드러내는 것이 경고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우무아무아가 우리 하늘로 날아들었을 때 전 세계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그 다음 2019년 보리스가 나타났다. 얼음으로 된 빠른, 활동적인 두 개의 성간 방문자, 예상치 못했고 설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주는 다시 침묵에 빠졌다.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태양계 거품 태양권을 뚫고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까지는. 고요한 7월 밤 칠레의 ATLASS 탐사 망원경이 특이한 것을 포착했다. 궁수자리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였다. 처음엔 희미한 흐릿한 점에 불과했고 별 의미 없는, 어쩌면 잔해의 소행성일 뿐이었다. 그러나 더 많은 이미지가 들어오자 천문학자들은 진실을 깨달았다. 이건 지역 물체가 아니었다. 이 물체는 쌍곡선 궤도를 타고 태양계 밖에서 일방통행으로 날아온 것이었다. 이름은 3ET, 세 번째로 알려진 항성간 천체이자 세 번째 침입자. 그리고 거의 즉시 경고가 쏟아졌다. 20률 6, 속도 58km/s. 3ET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것과도 달랐다.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극도의 속도와 에너지로 우리 태양계를 가르고 있다. 이전 두 천체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우주적 칼날이다. 그 쌍곡선 궤적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다. 태양계의 평형 구조를 가르는 일격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천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싣고 왔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제임스 웹 망원경은 해성 관측 전용으로 설계되진 않았지만 다른 관측소들과 함께 이 이상 현상을 연구 중이며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불안하다. 스람, 아이 아틀라스는 거대하다. 직경 10km로 보로스와 우무아무아를 합친 것보다 크다. 예상보다 붉고 탄소가 풍부한 이상한 스펙트럼의 빛을 반사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을 진정으로 당혹스럽게 한 것은 그 밝기였다. 5월 말 발견 당시부터 그 광도는 급격히 상승했으며 희미하지만 측정 가능한 꼬리는 25억 km 이상 뻗어 있다. 이는 잠든 암석이 아니다. 이 천체는 활성 상태이며 깨어 있고 오래되었다. 속도 모델에 따르면 사나이 ATLAS의 나이는 30억 년에서 110억 년 사이일 수 있다. 이는 우리 태양계보다 오래되었고 지구보다도 오래된 것이다. 오리온 자리의 첫 별이 탄생하기 전부터 성간 공간을 떠돌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직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의문이 제기된다. 왜 지금일까? 어떤 힘이 이 물체를, 은하계를 가로질러 이토록 빠른 속도로, 이토록 정밀한 궤적을 따라 이곳에 도착하도록 내몰았을까? 물론 우리가 은하간 방문자를 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완전히 사라졌다가 6년 만에 세계체가 나타난 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것이 새로운 주기의 시작인지 아니면
고대의 패턴이 계속되는 것인지 묻고 있다. 각 물체는 극명하게 달랐다. 엄은 꼬리가 없는 조밀한 암석체였다. 보로스는 휘발성 물질이 풍부해 간헐천처럼 일산화탄소를 분출했다. 3I 아틀라스는 그 중간쯤으로 활동적이면서도 이상하게도 억제된 모습을 보인다. 세 개 모두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세 개 모두 특이한 광도 곡선을 보였고, 세 개 모두 우리가 해성 형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다. 성간 천체들은 단순히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 은하계 내 우리의 위치에 관한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궤도, 구성, 태양과의 상호작용 시 보여주는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변 공간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고 더 생생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관찰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관찰당하는 존재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스메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 단서는 움직이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 쌍곡선 궤적은 먼 별개, 아마도 일산화탄소가 풍부한 적색 외성으로부터의 고대 추방을 암시한다. 해성의 짙은 붉은 표면과 휘발성 물질 방출은 태양계 가장 바깥쪽, 가장 느리게 형성된 부분에서만 존재하는 극한의 추운 환경을 암시한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기이한 점이 드러난다. 일부 연구자들은 38과 같은 천체들이 완전히 자연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어쩌면 그것들은 더 큰 무언가의 파편, 잔해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는 더 나아가 추측한다. 이들이 인공물일 수 있을까? 오랜 세월에 사라진 고대 문명에 버려진 유물, 우리가 해독할 수 없는 신호,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구조물. 증거는 없지만 패턴은 존재한다. 하지만 제임스 웹이 지켜보고 있다. 이 물체가 화성을 지나 태양을 지나 미지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동안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한 좁은 창문만이 열려 있다. 다음이 언제 나타날지, 또 무엇을 가져올지 누가 알겠는가? SIM-ATLAS를 더 세밀히 추적하며 천문학자들은 그 회전 특성을 파악하려 했다. 로스쿰브라 천문대의 정밀 기기를 이용해 시간에 따른 밝기를 분석하며 회전 변동성을 탐색한 것이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또 다른 수수께끼를 더했다. 이 해성은 29시간마다 한 바퀴 회전하는데 그 크기와 속도를 고려하면 상당히 느린 속도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광도 곡선에서 비롯됐다. 곡선은 평평했으며 전체 회전 주기 동안 고작 0.2등급의 변동만을 보였다. 이는 물체가 극적인 피크나 딥 없이 거의 균일하게 빛을 반사한다는 뜻으로 비정상적으로 대칭적인 표면이나 균형 잡힌 구조를 시사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혼란스럽고 크레이터가 많으며 한쪽으로 치우친 해성에게는 드문 현상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칭성이 수백만 년 동안 별기에 노출되지 않은 깊이 얼어붙은 방해받지 않은 표면을 암시할 수 있다고 추측한다. 다른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점은 SIM-ATLAS가 이전 해성들과 얼마나 다른가이다. 보리스보다 느리게 회전한다. 우무한 무아보다 더 부드럽다. 그리고 둘 모두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히 이상하게 만드는 것 이상이다. 그것들은 SIM-ATLAS를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들어 기존의 틀을 깨는 물체로서 우리의 전적인 주의를 요구한다. 망원경이 표면을 스캔하자 연구자들은 간접 신호,
자기장 변화, 태양 복사 변동, 하전 입자 밀도 변이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관측에서 전자기 잡음층 속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희미하지만 지속적인 펄스였다. 전통적인 의미의 신호는 아니었다. 변조도 주파수 호핑도 없었으며 단지 지역 자기 환경의 미세한 변동이었다. 3마이 아틸레이스가 태양에 대한 각도 위치를 바꿀 때마다 배경 자기장이 아주 살짝 휘어졌다. 마치 이 천체가 주변 공간을 미묘하게 교란하는 듯했다. 이는 그 높은 속도, 불안정한 방출, 혹은 완전히 다른 무엇 때문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론적 모델들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센서에 포착되지 않는 입자를 방출하는 걸까? 이온화된 가스나 심지어 암흑 물질로 둘러싸인 걸까? 아니면 더 극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태양풍에 반응하는 걸까? 제임스 웹 망원경은 단순히 사니아이 아틀라이스를 관측한 게 아니었다. 그 주변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 속에서 거의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한 가지 결론이 도출되었다. 38에 관한 어떤 것은 단순히 성간 공간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간 공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수개월간의 추적 끝에 연구자들은 CERN-I ATLAS의 발견을 바탕으로 천체 물리학의 근본적인 질문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했다. 성간 천체는 얼마나 존재할까? 그 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3IAT는 그 수치를 하향 조정하도록 강요했다. 수년간의 지속적인 관측에서 단 하나의 물체만 발견된 지금, 과학자들은 성간 물체의 밀도를 천문 단위당 약 0.0001개로 추정한다. 이는 놀라울 정도로 희귀한 수치다. 이는 우주 공간의 대부분이 이런 방랑자들로 비어 있음을 의미하며 그들의 최근 출현은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3년과 6년 모두 극적으로 다르며 모두 우리의 관측 능력이 그들을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진 시기에 나타났다. 이것이 단순한 우주의 우연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한 훨씬 거대한 체계의 일부일까? 우리 시간 척도를 훨씬 뛰어넘는 은하계 리듬. 아마도 이들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전령이거나 더 나쁘게는 감시자일지도 모른다.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3E ATLAS는 여기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천체는 완벽한 타이밍에 정밀한 각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무아무아와 보리스와의 비교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세계의 IATLAS가 더 불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그 규모나 속도 때문만이 아니다. 바로 맥락 때문이다. 2017년 우무아무아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목격한 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2019년 보로소프트가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명확한 해답은 없었다. 이제 2025년 우리는 더 많은 도구와 정밀도 그리고 더 많은 의문을 안고 새 IIATLAS를 마주한다. 붉은색이다. 거대하다. 쌍곡선 탈출 경로로 태양계를 가로지르며 가속 중이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기 전 아주 잠깐 동안 우리가 관측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것이 진정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관측할수록 우리는 세계의 IATLAS가 단순한 성간 물질 조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것은 움직이는 메시지다. 수백 년과 수십억 년의 역사를 가로지르는 이야기의 한 조각이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는 우리를 지나가고 있으며 우리가 귀 기울인다면 속삭임을 전한다. 침묵과 거리가 지배하는 우주에서 38은 목소리다. 별 너머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다. 그것은 관심을 요구하지 않았다. 신호를 발신하지도 않았다. 그저 도착했을 뿐이다. 고대의 시간에 조각되어 붉은 빛을 발하며 천천히 회전하며 우연히 허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우리 태양계를 가로지른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그 패턴과 활동, 궤적을 포착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낸 것은 충돌이나 충격 형태의 위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미묘하고 깊은 것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에 대한 도전이었다. 우주가 단순히 차갑고 공허한 곳이 아니라 움직임과 기억, 의미로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계시였다. 만약 성간 전체가 단순한 암석이 아니라면? 만약 그것들이 기록이라면? 만약 그것들이 경고라면? 그리고 만약 제임스 웹이 단순히 세계의 IATLS 도착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진실의 일각을 엿본 것이라면?